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가 미국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음원의 인기 순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빌보드 차트에 빗대 요즘 은행권에선 뱅보드 차트가 핫하다고 합니다. 자, 금리 인상기, 은행의 예적금 금리 순위를 적어둔 이런 차트를 말한다는데요. 멈출 것 같지 않던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의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 지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도 요즘 빌보드 차트보다 저 뱅보드 차트에 더 관심 많으신가요? 저희의 일이니까 관심은 많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술과 담배 소비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증권가 가보면 담배 공소 많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마도 그 최고치에 가장 혁혁한 공을 들인 게 증권회사 직원들과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주식은 자꾸만 하락하면서 거기에 오는 그 일종의 스트레스 지표가 바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언제쯤 이런 거 좀 잦아들까요? 혹시 그 최근에 미국 연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흐름에서 동물을 지칭하는 때가 있는데요. 한번 저 동물이 뭔지. 일단 뭐 모양은 새인데 무슨 새인지는 저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예, 비둘기. 비둘기와 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기에 대해서 친화적인 쪽을 우리가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강경할 쪽을 우리가 매라고 합니다. 매는 주로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쪽, 그렇죠. 비둘기는 낮추려는 쪽. 네, 맞습니다. 6월 이후에 연준의 비둘기가 사라졌었습니다. 그 비둘기가 이제 처음에는 깃털만 보이다가 이제 몸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변곡점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매파 일색의 목소리를 냈던 그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의 위원들이 이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런가요? 일단 뭐 11월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12월부터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건 항상 모든 걸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기조가 많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더 중요한 부의장인 라이언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이 금리를 지금 굉장히 빨리 올리는데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려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기 몇 달간 볼 수 없던 이런 비둘기들의 발언이 갑자기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11월에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운 국면을 당할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별 상관이 있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문제가 터졌고요. 한국도 레고랜드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도 문제가 터지는데 이 모든 게 사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약 한 30% 정도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지키고자 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 국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난 주말에 하루에 350억 달러의 달러를 팔아치웁니다. 그 달러를 팔고 그걸로 엔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야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350억 달러라고 하면 50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시작이 되는 단계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금리가 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에 가장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일본이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를 일본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1위. 이게 거의 아마존 시총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주식시장에 팔았다고 했을 때 시장에 쇼크가 오는 것처럼 그만큼의 채권을 팔 수도 있다. 이러면 채권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이제 미국 연준에서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옐런 의장도 지금 우리의 채권 시장이 너무 작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걸 좀 막아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 왜냐하면 이걸 못 막으면 그 미국 연준의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축소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반응을 시작하게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은 총재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네.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준도 하나의 이제 정치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지금 2주도 안 남은 그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잠깐 이 주식시장 띄우기 위해서 네. 뭔가 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네. 선거 끝나면 또다시 매파로 돌아서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유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1번이 미국의 달러 국채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네. 미국 국채 시장이 아주 심각할 거고요. 이미 최근 얼마 전부터 미국 국채를 사주는 외국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네.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네. 더 이상 이제 미국 금리를 미국 기업들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 돈을 많이 받으니 그 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장사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벌으면 1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같으면 1,000원을 벌으면 0.8 네. 몇 달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줄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이런 데 실제로 실적이 좀 떨어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애플, 아마존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장님의 전망대로 과연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일단 다음 달 2일 네. 미국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상 결정하잖아요. 네. FOMC 회의에서. 예.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냥 그대로 원래 예상된 대로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다음? 네, 다음에 12월 중순에 있는 연준 회의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 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그러면 75bp가 아니라 한 50bp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이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남의 나라 어려움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어려움이 오면 그건 대응을 하죠. 근데 그동안에는 남의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 그 어려움이 자기 나라로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어서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네. 느낌인데 지점장님은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막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시고 하던데 네. 뭐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스트레스 푸는 그 취미로 수백 킬로씩 가는 네. 이제 장거리 사이클링을 타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페이스를 잘 조절해라. 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작은 성공들을 쌓아라. 예.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ոտ곳이 이제 고추 세워서 타시다가 뭐 가끔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고 뭐 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잠깐 영상을 쉬었다 어디서 가시기도 하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셨어요? 근데 지금 같은 네. 지금 시장 상황,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약간 뒷바람 맞는 느낌이잖아요. 자전거 그동안에 타는 계속 입장에서는. 역풍이었고요. 네. 지금 상황은 역풍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스도 조절하고 자세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신용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레버리지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건 욕심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좋아진다고 예. 예상이 될지라도 절대로 신용이라든가 대출 같은 네. 레버리지 사용은 하지 말라. 않으셨으면 무위험 투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무위험 투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정기예금이 지금 5%가 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장기물들은. 근데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일정 부분 마음 편하게 돌아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천드리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하고 또 우리 지점장님은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네. 지금까지 ETY 곽상준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